제 주변에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미 빠져버린 주식을 못 끊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몇 있어서 주절거리는 영상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말씀 좀 드리자면, 도박판에서 돈맛을 보게 된다면 돈을 다 잃을 때까지 못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말이지만 현실입니다. 이번 2020년 이후로 주식과 코인의 급등으로 인해서 여기에 빠져버리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한 번 빠지면 끊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곳인데, 주식을 끊는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안 봐야지, 당장에는 매매를 안 해야지 하다가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무슨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조금만 심심한 틈이 있다면 끊었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주식인데, 이 정도면 양호한 것이지 떠나지도 못하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주식은 담배와 같습니다. 단순히 오래 한다고 또는 분석을 잘한다고 공부를 했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주식은 돈을 다 잃어도 떠나기 힘든 곳이 될 수가 있기에 정말 무서운 곳인 것을 스스로 깨달으셔야 되고,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돈의 소중함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 저만의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알면서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자. 이게 저의 신념입니다. 제가 돈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주식으로 돈을 벌든 잃든 소비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쓸 때는 확실하게 쓰는 편인데 또 아낄 때는 꼼꼼하게 아끼고 챙기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쿠폰 같은 걸 챙기는 걸 좋아하고 1,000원이라도 할인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챙기는 것은 신세계 백화점에서 한 달에 커피 2개 무료로 주는 거 무조건 챙깁니다. 이런 무료 쿠폰은 꼼꼼하게 챙기는 편이고, 짠돌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쓸 때는 확실하게 쓰는 편이고, 특히 먹는 거에 아끼지 않고, 제가 과일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요즘 과일값이 많이 비싸져서 참 아깝긴 하지만 먹는 거에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카드 포인트 챙기는 습관 때문에 10,000원 이상은 특정 카드로, 또 10,000원 이하는 또 특정 카드로 포인트 꼼꼼하게 챙기고, 말일에 쌓인 포인트를 보면 공짜 돈 같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쿠폰 같은 걸 정말 많이 챙기는데, 사실 이렇게 챙기는 것은 4,400만 원으로 한 번 거래할 때마다 거래 비용이 10만 원이 나가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지만 이런 생활 습관을 버리고 백화점 명품 쇼핑을 다닌다든지 사치를 부린다든지 계산 안 하고 팍팍 써버린다면 돈의 소중함을 잃게 돼버릴까봐 절대 주식에서 얼마를 벌든 잃든 현실과 연관시키지 말자가 제 신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인데, 저는 고등학생 때 집안이 힘들어서 용돈을 못 받았는데 돈이 필요할 때는 주말에 새벽에 일용직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주겠지만 그때가 6시부터 6시까지 일해서 6만 원, 그 6만 원에서 10%를 떼고 54,000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당시 힘든 기억을 매일이 아니지만 자주 되새깁니다. 주식을 하면서 잘 안 풀릴 때나 큰 손실이 났을 때 힘들었던 데를 기억하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패했을 때 다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 신념이자 제 기준일 뿐이지만 요즘 주식으로 돈을 너무 쉽게 잃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 쉽게 잃은 돈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인 주식을 끊지 못해서 결국에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누구한테 의지해도 안 되고 단순히 오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무언가 특이점을 깨달아서 스스로 성장할 수 없다면 결국에 돈을 잃게 되는 곳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오전에 롤러코스터를 타긴 했는데
캔들로만 봤을 때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차트와 나스닥 차트만 봤을 때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지수가 계속 올라가든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오버나잇과 스윙을 점점 금액을 키워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장이 진정되는 과정에서 4,400, 7,700까지 했지만 최근에는 오버나잇을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2억 원을 넘긴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많아봤자 1억을 넘기기가 어려웠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매매 리듬을 타가지고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매매 리듬이 계속 좋게 이어진다면 점점 금액을 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유지되는 상황에서 양봉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하루에 한 2% 떨어지는 커다란 음봉이 나온다. 그때부터는 무조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잘 나가면 상관없지만 하루에 2% 떨어지는 위협적인 음봉이 나온다. 한 방에 추세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아닌 이상은 오버나잇과 스윙을 하기에는 적절한 시장입니다. 게다가 오버나잇과 스윙을 하기 위한 적절한 종목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으며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그냥 단기간만 해먹고 적당히 먹는 것. 오래 가는 종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양봉까지만 노리는 게 지금 시장에선 맞습니다. 매매 영상을 요즘에 많이 준비해드리고 있으며 꾸준하게 올려드릴 텐데 저는 오늘 딱 두 가지 종목에서만 매매를 했습니다. 오버 위켄을 한 현대로템과 대성창투가 있는데 대성창투는 손실 좀 오전에 크게 보다가 겨우 탈출했습니다. 반등할 때 겨우 탈출하고 나중에 눌림으로 잡아서 기다렸다가 익절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재료이긴 하지만 단일가 예고와 함께 주가 방어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눌림목에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눌리게 된다면 정해놓은 계획 가지고 눌림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주말 동안 오늘 시장에서 해야 될 일들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5,000원과 가깝다 보니까 오늘 한번 끝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전에 한 번쯤은 5,000원을 터치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쉽게 5,000원 근처까지도 가지 못했으며 역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 것 같습니다. 아예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주말 동안 대성창투랑 현대로템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시초가가 2% 이상에만 뛰어졌어도 좀 괜찮게 시작을 했을 텐데 마지막에 험해수 풀리고 매도가 쏟아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1% 올랐던 게 거의 보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당연히 눌림이 잘 통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 전에 거래대금이 7천억 나왔고 이게 아무리 무거운 종목이라 하더라도 떨어질 때마다 사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장대양봉과 거래량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날에는 눌림목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통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오늘 눌리면은 무조건 담아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제가 원하는 수치까지 눌리지 못해서 매수를 안 했습니다. 외국인 단타도 장중에 40만 주까지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주가가 거의 눌리지 않았습니다. 저가가 마이너스 1%도 안 됩니다. 시초가가 보합, 저가가 마이너스 1%.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눌림목이 마이너스 1%에서 계산을 해보면 딱 1% 눌렸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라서 한 2% 정도 되는 수준에서 제대로 한번 크게 진입을 해보자, 크게 눌림목으로 놀아보자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했지만 제가 원하는 수치까지 절대 눌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력했으며 한 여기까지만 눌리길 바랬는데 거의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장 마감 다 돼가니까 지금은 매매할 수가 없고 내일 시장까지 눌림목을 기대해야겠습니다. 위로 매물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지금 수급이 양호한 상태고
눌림만 잘 버텨준다면 양봉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외국인이 미리 선점한 것과 주가가 많이 무겁다는 것, 이게 결코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에 따라서 그 전부터 미리 진입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버틸 만한 싸움이고, 뭐 최고점에서 들어간다면 양봉 한 번 봤을 때 적당히 챙기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새로운 종목을 또 찾아보면 거래가 많이 몰린 것은 딱 보더라도 코스닥에서 비덴트가 있습니다. 빗썸 매각 이슈로 인해서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뭐 이걸 길게 끌고 간다는 생각보다는 단기간에 거래 대금을 이용해서 이 정도 거래 대금이면 다음 거래일에서 또 눌림목이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눌림목이 잘 통하는지는 시작하고 나서 10분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에 여러 번 다쳤다가 풀리고 반복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힘겹게 유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상승때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시장에 눌려가지고 하락하는데 호가가 굉장히 두텁고 잘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눌림목으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창으로 미코바이오 매드가 대장주로 올랐지만 현재 마이너스까지 찍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15,350원, 오늘 선반영이 되었던 시초가, 이 자리를 회복해야지 다시 그 전에 고점까지 올라가는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거래량 끊기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은 함부로 잡지 못하지만, 이걸 회복해 줄 기미가 보일 때, 징조가 있을 때는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종목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새로운 종목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온 다음에도 며칠 동안 계속 관찰하면서 먹을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활발하게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거래가 몰린 종목을 눌림으로 잘 공략한다면 충분히 짭짤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또 외출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나가고 싶어도 계속 관찰할 만한 상황이 있어서 당분간은 꾸준하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